구독과 알람,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 곤란 여부에 따라 적용이 결정되는데요. 수면 마취사 3총사로 불리면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법률, 법무법인 1호의 정구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압구정역 주변에서 고급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마약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마약 시약 검사 결과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이 검출됐습니다. 2023년 8월 2일 피의자 신 씨가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를 돌진하여 20대 여성을 충격하였고, 피의자에 대해서 구호 조치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고 직후 체포되었고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17시간 만에 그를 석방하였는데, 초기의 석방 이후로 변호사의 보증 등을 언급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의자에게 케타민을 포함한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지루성 피부염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다 보니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변명을 하였고, 또한 자신이 사고 직후 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약간 신빙성의 의문이 있는데요. 피의자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고요. 당시 피해 여성을 도운 건 피의자가 아니라 퇴근길에 사고를 목격하고 달려간 삼성서울병원 소속 A 교수였다고 합니다. A 교수에 따르면 사고 직후 피의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피의자에게 당장 차를 빼라 라고 A 교수가 소리치자 그제서야 30cm 정도 조금 차를 후진하고 내렸고, 피해자를 구호하기보다는 자신이 박은 담벼락을 1분가량 치우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신 씨의 변명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피의자에게서 검출된 케타민이란 게 무엇일까요? 원래는 동물 마취제 및 치과용 마취제로 쓰이는 약물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유한양행의 케타민 주사액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분류에서도 동물용 전신 마취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용도와 다르게 미리졸람, 프로포폴과 함께 수면 마취사 3총사로 불리면서 강력한 진통작용과 함께 환각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쓰일 때는 속칭 스페셜 K로 불리기도 하지만 보통 K로 불리기도 하고 클럽 마약으로 분류돼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속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에서 구성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고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마약 투약량이나 종류가 아닌 운전 곤란 여부에 따라 적용이 결정되는데요. 현행범 체포 당시 케타민 양성이 나왔고 CCTV 확인 결과 걸음걸이가 이상한 걸 보면 충분히 구속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석방의 이유로 변호사 보증을 들었는데요. 경찰은 신 씨가 선임한 대학로펌의 변호사의 신원 보증을 근거로 신 씨를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그런데 신 씨는 그 대형로펌 변호사가 아닌 자신이 다니는 중고차 매매 업체 사장이 보증을 해줘서 자신이 석방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 의문이 됩니다. 신원 보증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신원보증서는 피의자의 석방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보증이니 수사기관의 신분, 직업,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데요. 변호사의 신원보증으로 구속되지 않았다면 변호인이 선임된 피의자의 대부분은 불구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뇌사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뇌사는 형법상으로는 사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설은 뇌사상이 아닌 맥박 종지설인데요. 실제로 뇌사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상해로만
의유를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 피해자 구조금,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이에 대한 국가 지원 이후에 피의자에 대한 대위 청구까지 해서 끝까지 피의자에게 그 비용을 받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저는 강남경찰서의 처분과 변명 모두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는 것과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불구속 수사를 하는 순간 저 남성이 어떻게 돈을 모아 20대에 6억 원짜리 차를 몰고 다니는지, 그 돈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진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케타민 주사만 맞은 건지 등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 효력도 없는 변호사의 보증만으로 석방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신속하게 구속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여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미 불법으로 약품을 유통한 의료인이나 병의원과 공모하여 의료기록 등에 대해서 변조, 조작을 했을 충분한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구속영장을 신청해봐야 제대로 수사가 될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석방의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변호사 보증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실제 자신이 다니는 중고차 매매 업체 사장이 해줬다는 진술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신 씨에 대한 교통사고 및 마약 수사와 별개로 신 씨가 풀려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그리고 신 씨가 재산을 형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경찰과 범죄 조직 간의 유착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1로의 정구승 대표 변호사였습니다.